늦은 오후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걸어가던 노숙자 홍씨는 카페 앞인도에 떨어진 검은색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. 그 안에서 보이는 두툼한 돈다발에 그의 눈이 커졌다. 비록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자신이었지만 그는 돈을 탐내지 않았다. 지갑을 집어든 그의 손은 곧장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떨렸다.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홍 씨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.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주의 깊게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그는 머리를 숙이고 카운터로 다가갔다. 그리고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지갑을 내밀며 말했다. 저기, 이 지갑을 밖에서 발견했는데 혹시 손님 것일까 봐요.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카페 주인은 홍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다. 홍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무심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. 이봐요.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요. 도둑질이나 할 생각 말고. 홍 씨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들어 보였다. 아닙니다.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의 말은 주인의 차가운 시선을 녹이지 못했다. 주인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여 경찰에 신고했고 순간 카페 안의 손님들은 홍 씨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. 이방인이자 가난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롭고 의심에 가득 찼다. 홍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. 그는 이 지갑을 주어서 기쁘게 생각했지만 그 행위가 오해로 변질된 지금은 자신이 어리석어 보였다. 경찰이 곧 도착했다. 경찰차가 도착하자마자 두 명의 경찰관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. 사람들은 흥미와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홍 씨와 경찰을 바라보았다. 홍 씨는 초조하게 손을 모으고 자신의 의도를 오해받은 사실에 더욱 초라함을 느꼈다. 경찰관들 중 젊은 쪽 이름표에 서진이라고 적힌 남자가 다가와 상황을 물었다. 주인은 거침없이 홍 씨를 비난하며 지갑을 도둑질하려고 했다고 단언했다. 그러나 서진은 홍 씨에게도 한 번 묻고자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. 그러다 그가 쓰고 있는 낮고 해진 털모자에 시선이 멈췄다. 어딘가 낯익은 모양이었다. 어르신, 저 모자 어디서 얻으셨습니까? 서진은 무심한 듯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은은한 호기심이 배어 있었다. 홍 씨는 모자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. 아, 이 모자요. 아주 특별한 친구가 준 겁니다. 이름이 영선이었어.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에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죠. 그는 내 인생에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. 영선이라는 이름에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요동쳤다. 그의 아버지도 영선이었고 아버지는 늘 도움을 아끼지 않는 넉넉한 사람이었다. 서진은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얘기하던 홍 형님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. 서진은 다시 한번 홍 씨를 바라보았다. 이 사람은 단지 거리에서 지갑을 주운 노숙자가 아니었다. 그는 그의 아버지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다. 서진은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. 서진은 홍 씨의 말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잠시 마음을 다잡고 주인을 향해 차분하게 물었다. 이 지갑을 발견한 후 돌려주려 했다는 말씀이시군요. 어르신? 홍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뇌었다. 네, 맞습니다. 돈이 필요해도 남의 물건을 훔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의 말은 떨렸지만 진심 어린 눈빛이 그 진실을 대변하고 있었다.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본 후 주인에게 다가갔다. 이분은 그저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려 한 것 같습니다.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군요. 그러나 카페 주인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비웃음을 내뱉었다. 경찰 나부랭이가 뭐라고 이 노숙자를 감싸는 겁니까? 저런 인간들은 아무리 봐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. 주운 게 아니라 몰래 챙기려고 했겠죠. 그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지자
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다. 홍 씨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서진은 차분히 말했다. 주인님, 도를 넘고 계십니다. 여기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주인은 물러서지 않았다. 경찰이 누구 편을 드는 건지 모르겠군요. 내 카페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도 날 공격할 작정인가 봅니다. 그는 서진에게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다. 서진은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실망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.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주인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서진과 홍 씨를 모두 모욕하며 큰 소리로 소리쳤다. 결국 서진은 주인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수갑을 채우며 단호히 말했다. 공권력에 대한 모욕과 위협으로 체포하겠습니다. 순식간에 카페는 정적에 휩싸였고 주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. 홍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믿기 어려운 듯 서진을 바라보았다.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직함을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. 주인을 체포한 뒤 서진은 홍 씨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. 어르신, 정말 죄송합니다. 오늘 겪으신 일이 부당하게 느껴지실 텐데 저라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홍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. 아닙니다. 경찰관님 덕분에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.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. 서진은 홍 씨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. 영선이라는 이름, 그리고 홍 씨가 쓰고 있는 낡은 모자까지 모든 게 자신의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가리키고 있었다. 그가 자신을 떠나기 전에 남겼던 말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. 어르신, 제 아버지도 영선이었습니다. 아버지께서 당신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분이 평생 간직하고 있던 우정 중 하나가 바로 어르신과의 우정이었던 걸로 압니다. 서진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다. 홍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가 서진을 바라보며 깊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. 정말 영선 씨의 아들이었군요.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요. 저 같은 사람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어려울 때면 항상 도와주셨습니다.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.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노인과의 인연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. 그는 홍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. 어르신,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주 찾아뵙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. 홍 씨는 서진의 요청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. 물론이지요. 언제든지 오십시오. 당신의 아버지와 나눈 기억들, 그분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제가 전해드릴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. 서진과 홍 씨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은 신뢰를 쌓은 듯했다.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을 하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. 홍 씨는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희망을 느꼈고 서진 역시 새로운 연결고리를 통해 아버지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. 며칠 후 서진은 약속한 대로 홍 씨를 집으로 초대했다. 늦은 오후 홍 씨는 서진의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. 서진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, 어르신 하고 인사를 건넸다. 홍 씨는 서진의 따뜻한 환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.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다. 서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 영선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꺼냈다. 홍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. 이윽고 그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. 서진 씨, 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
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때였어요. 홍 씨의 눈빛은 먼 기억 속으로 가 있었다. 제 아들이 사업을 빼앗아가고 결국 집까지 날리게 되었죠.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때 당신의 아버지 영선 씨가 다가와 주셨어요. 서진은 홍 씨의 이야기에 집중했다. 그의 아버지는 항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곤 했지만 그 이야기를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다. 영선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. 아무것도 묻지 않고 힘든 상황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이요. 홍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. 그분 덕분에 그때 저는 큰 힘을 얻었어요. 다른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지만 영선 씨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. 서진은 홍 씨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다.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. 그는 조용히 말했다. 홍 씨는 눈가를 훔치며 서진을 바라보았다. 그런 분의 아들이 바로 서진 씨라니. 당신도 그 따뜻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네요. 두 사람은 아버지 영선에 대한 기억을 나누며 깊은 공감을 쌓아갔다. 홍 씨의 얼굴에는 오랜 슬픔이 스며 있었지만 서진과의 대화가 이어지며 그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다. 홍 씨는 오랜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느꼈고 서진 역시 아버지의 따뜻한 유산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. 서진은 홍 씨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. 아버지가 이토록 중요한 존재로 누군가의 삶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.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서진은 홍 씨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. 그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날 밤 서진은 오랜 시간 동안 홍 씨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. 다음 날 그는 결심을 굳히고 작은 계획을 세웠다. 그리고 몇 주 후 서진은 홍 씨를 다시 만났다. 어르신,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. 혹시 저와 함께 작은 일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관리하는 빌라에서 관리인을 찾고 있었거든요. 어르신께서 맡아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. 홍 씨는 서진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.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.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.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도 될까요?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. 어르신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. 방 한 칸도 준비해 놓았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. 홍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서진을 바라보았다. 지난 수년간 고된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무시와 멸시가 떠올랐고 이 제안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새삼 느껴졌다. 그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이 늙은이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. 서진은 조용히 홍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.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 드리는 것 같아 기쁩니다. 언제든지 힘이 되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. 홍 씨는 서진의 진심 어린 말에 감격하여 고개를 숙였다. 서진의 아버지처럼 그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삶을 재건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꼈다. 며칠 후 홍 씨는 서진이 마련해준 빌라의 작은 관리인 방에 짐을 풀었다. 방 안에는 깨끗한 침대와 작은 책상, 그리고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다.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공간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며 벅찬 마음을 진정시켰다. 이젠 매일 밤 추위에 떨며 길바닥에서 잠을 청할 필요가 없었다.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홍 씨는 눈가가 촉촉해졌다. 다음 날부터 홍 씨는 빌라의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다.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며
복도와 계단을 닦았다. 그가 맡은 일은 단순했지만 홍 씨는 그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냈다. 이젠 그에게 작은 일이더라도 의미 있는 책임이었다. 빌라에 사는 주민들은 처음엔 홍 씨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과 성실함을 알아보기 시작했다. 항상 정돈된 복도와 깔끔하게 정리된 쓰레기장, 그리고 그가 따뜻하게 건네는 인사 덕분에 사람들은 그에게 조금씩 다가갔다. 어느 날 저녁, 서진이 빌라를 방문해 홍 씨를 찾아왔다. 그는 환한 미소로 홍 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. 어르신,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주민들이 어르신 덕분에 빌라가 더 쾌적해졌다고 하더군요. 홍 씨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. 저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. 매일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. 서진은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. 아버지의 유산이 그대로 전해진 듯한 느낌이었다. 그는 홍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. 어르신께서 이곳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날 밤, 홍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희망이란 감정을 되새겼다. 비록 그동안 삶이 고되고 외로웠지만 이제 그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. 그의 얼굴엔 오래간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. 또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. 이번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선의와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.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인간의 진심과 배려가 주는 힘을 느낄 수 있었죠.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화면에 떠오른 새로운 이야기를 클릭해 보세요. 이번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분명히 마음 깊이 울림을 줄 것입니다.